안녕하세요. 더한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서고 1학년 학생들 시험이 다 마무리가 됐고 중간고사가 그 중에 수학시험, 사실 수학시험이 이번에 조금 어려웠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도 어려웠고 1학기 때 나왔던 난이도에 비해서도 저는 약간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어려웠는지, 어떤 점들 때문에 어려웠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 기말고사, 1학년의 마지막 시험이죠. 기말고사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조금이나마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번 중간고사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 걸 바탕으로 기말고사 대비로 쭉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그렇듯이 전체적인 포맷은 유지가 됐죠. 객관식이 21문제고 76점의 배점을 가졌고 서술형은 3문제고 각각 8점씩으로 총 24점의 좀 높은 배점이 책정이 되었다. 이 포맷은 아마 당분간은 안 변할 거고 절대. 그 다음에 시험 시간도 60분이라는 것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좀 많은 편이죠. 강서고는 24문제고 그거에 따라서 시험 시간이 60분으로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10분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동안 시험을 치면서 터득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제 영상을 빠짐없이 봐주셨다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시험 시간은 60분이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상승을 했어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고 학생들이 실제로 절대적인 난이도만 보더라도 난이도가 오르긴 했다가 핵심일 거고, 이제 그럼 난이도가 오른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오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절대적인 것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실수 유발하는 문제 때문일 거예요.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에 나왔던 5번, 7번 그리고 이렇게 11번 세 문제입니다. 그 세 문제가 형태들을 잘 보면 다시 한번 5번, 7번 형태들을 잘 봐주세요. 5번, 7번 그리고 11번 이렇게.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보기 박스 안에 보기들을 넣어놓고 이 중에서 옳은 것의 개수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문제점이 뭐냐면 그동안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해왔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해서 실수를 했더라 하더라도 그 도출해낸 답이 무조건 선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수를 묻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 시험을 통해 처음 접한 학생이라면 실수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동안 이런 문제를 대비를 많이 했던 학생들이더라도 실제 시험이니까 답을 제대로 찍고 넘어갔다 한들 혹시 내가 실수를 하진 않았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 문제에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3문제나 등장을 했다는 게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아마 작정을 하고 너희 시간 부족하게 만들어줄게 하고 이제 악랄하게 좀 문제를 내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3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 3번, 7번, 5번, 7번, 11번 중에서 이 7번 문제가 이번에 정답률이 되게 낮았다고 해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 위주로 평소에 강서고 학생들은 이런 문제들을 실수 없이 빠르고 풀어내는 연습을 했어야 했다라는 게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문제들을 쓸 시간이 되게 적어지겠죠. 뒤에 후반부에 있는 객관식들은 절대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데 그런 문제의 시간을 조금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체감 난이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절대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 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강서고는 이제 객관식 후반부들 한 18번부터 21번까지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중에 20번, 21번 정도는 최고 난도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19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19번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그냥 모의고사 변형이에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이번 실제로 강서고 중간고사의 19번 문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22년 고1 11월 모의고사의 21번 문항이거든요. 모의고사 21번이니까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겠죠. 킬러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이제 강서고에서 중간고사 문제로 이렇게 툭 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원본 문제를 풀어봤다면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우리 풀어봤던 그 변형 문제구나 하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안 풀어본 학생이라면 시험 시간에 안 그래도 내신 시간은 떨릴 텐데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처음 보고 풀어내기에는 아마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을 거다. 잘하는 학생들이더라도.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평소에 연습을 안 해봤던 학생이라면 아마 시간이 더 부족하고 시험이 더 어려웠을 거다. 라는 게 또 이제 이번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요 19번만 제가 들고 오긴 했는데 사실 이제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이제 객관식 후반부에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오긴 했죠. 근데 그래봤자 한두 문제였어요. 한두 문제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되게 특이하고 독특한 뭐 경시대 문제도 있고 뭐 경찰대 문제도 있고 여기저기서 특이한 문제들 좀 긁어와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셨거든요.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확실했고 작년에도 조금 그 비중을 줄이긴 했지만 특이한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번 중간고사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사실 아까 객관식 후반부 문항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번부터 21번까지가 이제 최고난도, 고난도 문제들이라 할 수 있고 그 문제들을 나머지 문제들을 다 맞춘다는 전제하에 그 18번부터 21번까지를 얼마나 맞추냐에 따라서 1, 2등급이 사실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객관식 후반부 문항들을 대부분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로 냈어요. 작년이랑 또 재작년까지랑은 다르게. 요게 이제 이때까지의 시험들과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되게 큰 차이점이 서술형의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강속어 특징 중에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술형 3문제 8점, 8점, 8점으로 배점은 되게 높은데 난이도는 되게 쉽다. 그러니까 큰 특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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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점은 다 먹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엔 1학기 때부터 사실 징조가 조금 보이긴 했죠. 작년까지와의 서술형과는 다르게 1학기 때 시험에서도 서술형을 아주 조금이긴 했어요. 아주 조금 꼬아 놓으면서 학생들한테 조금은 어렵게끔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그걸 꼬은 정도를 조금 더 꼬아 놓으면서 이때까지와의 서술형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난이도를 조금 올려놓긴 했다라는 게 두 번째로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술형의 난이도를 조금 올렸다 한들 사실 객관식 뭐 후반부랑 비교를 해보면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들이긴 해요. 서술형을 조금 읽기 싫게 만들어 놓고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 뿐이라서 시간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써서 이제 어쨌든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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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점을 다 맞춰야 되는 게 사실 이번 시험에서 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첫 번째 큰 관문 중에 하나였고 이제 두 번째 관문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객관식 후반부 문항들의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잘 맞춰냈는지가 두 번째로 좋은 점수로 가기 위한 두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객관식 후반부에 모의고사 변형들을 이렇게 쭉 낸다고 사실 아마 예고를 했었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전해들은 바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추가 프린트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그 나눠준 프린트들을 제가 잘 보니까 전부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었거든요. 최근 모의고사들 단원별로 최근 모의고사들 중에 뭐 3점짜리도 있긴 했지만 4점짜리들 뭐 최고난도 킬러 문제들도 쭉 넣어놓고 그 모의고사 기출이 들어있는 프린트를 나눠주면서 그런 프린트를 학생들한테 풀어오게끔 시켰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시험에 많이 반영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문항들 객관식에서 등급 1등급, 2등급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후반부에 있는 고난도 문항들을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로 많이 던져줬던 것 같다. 이게 이번 중간고사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객관식 후반부는 모의고사 변형으로 어려웠고 서술형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라는 점.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평소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본 학생들이라면 사실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상승하진 않았을 거예요. 서술형만 다 맞췄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평소에 사실 강속어는 이때까지 되게 특이한 뭐 경시대 문제나 경찰대 문제 같은 거를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라면 아마 조금은 평소보다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사실 이번 기말고사에도 100%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보장은 없긴 해요. 왜냐면 사실 이제 기말고사
대비 얘기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왜냐하면 이번 기말고사에는 되게 특이한 단원이 하나 들어가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의 수 단원인데, 그 경우의 수 단원은 사실 모의고사에서 크게 어렵게 다루는 단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이번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수업을 할 때도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모의고사 프린트를 또 나눠 주신다면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반영한다는 소리인데, 아마 모의고사 반영해서 내는 고난도 문제들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에서 담당을 할 거고,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뭐 조금 계산이 더럽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수 유발하는 문제를 아마 경우의 수 단원을 집어넣어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아마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 이미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의고사 프린트를 나눠줄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 대한 예측을 조금 해보자면, 모의고사 유형의 고난도 문제들이 또 이제 평소보다는 많이 중간고사 때처럼 완전 후반부가 도배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보다 조금 덜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정도일 텐데,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유형의 고난도 문제들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의 비중이 되게 많을 거고,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뭐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 앞에 실수 유발하는 계산이 조금 더러운 문제들로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술형도 아마 이번 중간고사만큼은 조금은 꼬아서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냐, 실수 유발하는 앞에서 계산이 조금 더럽거나 아니면 개념을 묻는,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연습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게 잘 되는 친구들은 서술형을 이제 시간 내에 잘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평소 서술형 같으면 너희 세 문제 10분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은 복잡해졌으니까, 풀이도 조금 쓸 게 많아졌으니까 서술형을 최대 15분 내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간을 객관식에 다 쏟아내야 된다라고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실수 유발하는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해두고, 이제 그 세이브한 시간을 서술형에 15분까지 쓰고, 이제 남은 시간 내에 객관식 어려운 문제들을 접근을 해보는 건데, 그 어려운 문제들은 모의고사 유형의 고난도 문항이 나올 게 아마 확률이 높다 보니까 평소에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대신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모의고사 유형의 고난도 문제들을 무턱대고 풀면 안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개가 완벽하게 되는 학생들은 거기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실수 유발하는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고, 서술형도 시간 내에 풀이까지 다 쓸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고난도 문제들, 모의고사 유형의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보는, 이런 순서대로 기말 대비를 하시면, 저희 반은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순서대로 기말 대비를 하시면 아마 중간고사 때 좀 실망스러운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도 그것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나 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